어저께 낮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상 만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제 두 분 사이에 알게 모르게 좀 마찰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봤던 시각이 지배적이었었죠. 근데 앞으로는 뭐 당정이 원팀으로 돼서 좀 잘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겠는데 먼저 신혜식 대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한동훈 당대표에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은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또 국방 여러 가지를 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당대표가 이 국내 정치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동안 이제 무대에 서지 않고 무대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총선은 대통령이 관여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당대표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번에도 한 일주일 돼가는데 이거 뭐 정책위 의장이 안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어렵다. 뭐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 지금 시선을 돌려서 민주당과 대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가 계속 외부 인사들을 동원해서 내부를 공격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일주일간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쿨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동훈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잘할 수 있으면 잘해. 다 해봐.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 차원에서 비공개 이 만남도 아마 급하게 성사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엊그저께 신투뷰에서 아니 뭐 한동훈 이 배신자 도대체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느냐 특검 추진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화를 냈던 신혜식 대표가 갑자기 한동훈한테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 뭐 나라를 갖다 말아먹어라 라는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이번 그 만남은 한동훈이 똥줄이 탔기 때문에 그 먼저 만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정책위의장을 갖다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당은 장악하지 못하였고 정책위의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고 그러니 한동훈의 당대표로서의 그 행보는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딸이라고 합니다. 가발의 딸들. 네. 가딸들이 그냥 준동해가지고 그냥 정점식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으니 그걸 뭐 언론들도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태껏 개딸들 그렇게 공격하다가 개딸보다 더한 가딸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 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네. 뭐 저희는 가딸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 지금 사실은 뭐 일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뭐 진짜 오히려 배신자나 그 말썽장이 프레임만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름대로 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의 정치력으로 그걸 돌파해 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돕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얻어낸 게 없는 비공개 회담이 끝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할 게 있을까?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얻어내려면 윤석열의 지금 현재 수많은 의혹들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퇴임 이후에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거를 어떻게 덮어줄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좀 전에 이제 뭐 한동훈을 비판하다가 왜 한동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두라는 말을 하냐 뭐 이런 김성두 평론가의 지적이 있었어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걱정이 됐어요. 아니 저는 그래요. 이 비판과 그리고 대안 제시 이게 함께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비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당대표가 들어섰고 대통령 입장에서 뭐 계속 싸웁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아무리 배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위치가 주어진 만큼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한동훈을 비판하는 이유는 잘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잘할 수 있겠냐. 자,
정책위 의장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정점식 의원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정족수가 부족하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동훈계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한동훈계 주장인데 이거부터가 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최고위원 회의는요, 어떤 표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정당의 최고위원 회의는 좋은 안이 있으면 나머지 5사람이든 6사람이든 뭐 그 이상이 반대해도 당대표가 이거는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인정을 해주고, 예. 그리고 아무리 나쁜 안이라고 하더라도 또 필요하다면 그걸 논의를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거죠. 이게 뭐 표결을 통해서 손을 들어갖고 자, 이 안 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여야가 대치 상황에서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불리하니까 모든 것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내에 들어와서는 이 표결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개파가 누가 맞냐 정냐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우위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당대표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좋아해도 한 명이 반대하면 그 의견이 맞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당대표죠. 당대표 왜 둡니까 그러면? 왜 선거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일환으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참 실망스러울 거예요.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선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그리고 지금 친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욕은 친윤이 먹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친윤이 잘못해서 정책위 의장 하나 교체 안 해줘갖고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윤들도 내려놓고 도와줄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잘 안 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이재명과 싸워서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럼 밀어줘 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됐다. 그렇게 밀어줘도 안 됐다 그러면 무대 위에선 한동훈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그건 또 당원들이 또 결정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믿고 안 믿고가에 떠나서 어떤 진영이 또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정해진 당대표가 일을 할 수 있게 밀어주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고, 예, 그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명품백 뭐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김성수 평론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본인이 의지가 없는데 무슨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2부속실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 사실은 그 정확하게 모든 그 동선과 또 접견자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게 하려고 제2부속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부인의 그 의지가 그걸 갖다 충분히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 제2부속실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제2부속실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벌써부터 신문의 만평으로 V2에서 제2부속실로 간판만 교체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영부인이 보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지금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환조사예요. 콜검쇼지. 영부인이 진짜 시스템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제대로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말이 됩니까? 일단 보안이니 뭐니 핑계대면서 경호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부속 그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부속 건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 부속 건물에 검사들을 불러와서 휴대폰까지 압수하고 지금 조사를 받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앞으로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조사하려고. 그리고 휴대폰 다 내놓으라고. 이거 폭발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제2부속실을 갖다가 만든다고 해서 그게 효능감이 있겠어요. 지금 김성수 평론가가 뭐 2부속실을 만들어도 별 효용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런 취지에는 공감해요. 예.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럼요.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건 결국 영부인에 대한 메시지, 일정 관리 이게 좀 세련돼야 된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중구난방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왜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뺐을까? 그건 대통령이 권력자고 통치자지 그 부인까지 권력을 가지면 되겠느냐? 뭐 이런 취지가 이제 공약에 담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약을 그렇게 했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제2부속실은 당연히 이렇게 설치를 해서 메시지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 다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래요. 지금 뭐 누가 전화를 했다. 누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뭐 이러면서 누구를 만나갖고 최재형 목사 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최재형 목사의 그 국회 탄핵 청문회 그 증언과 관련돼서 여당이 강경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 목사가 탄핵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신 대표가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그거를 심도 있게 본인 스스로가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김 여사는 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갖다 했어요. 카톡 안에서도 그 카톡 꼼꼼히 다 들여다보셨어요? 저는 지금 그 분석하고 있어요. 계월마다 주제마다 분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 여사 학위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숙대에서 얼마 후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논문을 갖다가 검증하겠다는 60쪽짜리밖에 안 되는 논문을 갖다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검증하겠다고 하는 총장이 들어왔고 검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베꼈는지 짜깁기를 했는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전문가가 변희재 대표인데요. 변희재 대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논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짜깁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걸 갖고 학위를 줬어요. 이런 게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나니까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잘못을 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학력 위조를 했다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7개월이나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 행정관은 도대체 여태 뭐 하다가 어디로 동면하셨나요? 6개월 동안 동면하다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 백이? 그리고 그 백이 6개월 만에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 7개월이 지나가지고 문자를 갖다가 보낸 그 백의 내용이 그 백을 전달하고 7개월이 지난 즈음에도 그게 나는 돌려줬다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까먹으신 겁니까? 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무대뽀로 국민의힘에서 방탄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내부자인가? 내부자들. 네, 내부자들인가? 거기서 깡패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몰카 들고 들어가갖고 여사님 그 백 언제 들고 다닙니까? 왜 안 들고 다닙니까? 사진 찍어서 이제 그 캡처 사진 남기려고 뭔가 잘 이용하려고. 이건 거의 말이죠. 이 몰카 범죄범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우치 하나 주고 뭔가 엮어갖고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정당하고 그 정당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폭력을 동원한다든가 사람을 속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주장을 하면요. 이게 인정이 안 돼. 아시겠지만 법원에서도 어떤 녹취라든가 자료를 수집했을 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만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증거 잘 채택만 되던데. 지금 검사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태블릿 PC가 정당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 우리도 다. 지금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 막 전반적으로 다 막 모든 게 다 그러. 아니 뭐 그렇지 않대. 아니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인정을 해야지. 태블릿 PC는 그렇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또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하니까. 근데 지금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증언이 이건 정말 저는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가짜뉴스 TF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 특검 가짜뉴스 TF. 지금 이게 완전히 민주당의 하나의 그 스피커가 돼가지고 가짜뉴스와 또 이런 몰카와 관련된 공작을 막 퍼뜨리는 사람 얘기인데 저는 이거는 물론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당한 것은 억울하지만 잘못됐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다 고지고대로 다 들을 수 있냐. 아까 좀 전에도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논문 표절이 있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왜 내 학력을 안 믿어줘요? 우리 그 채팅방에 보니까 태블릿은 한 뚜껑 배신자가 만든 거 아닌가요, 성수 씨? 이렇게 골드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작 수사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근거로 해서 형을 살게 한 거 이거는 잘못됐다고 다 무효가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조작 그 증거들을 인정을 하니까 문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태블릿 PC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여론 조작에 이용됐던 거죠. 태블릿 PC 안에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JTBC가 방송하고 이건 최순실 겁니다. 라고 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자료 가지고.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서는 태블릿 PC가 증거로 활용되진 않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 제일 힘들다.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정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들을 왜 언론들이 왜곡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가서 그 문건을 들여다보시고 그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우리나라 지자체가 만든 공문서, 우리나라 통일부가 만든 공문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만든 공문서들. 거기에 리오남은 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리오남은 다양한 북한과 다양한 나라들의 사업들을 하게끔 해서 거기서부터 이윤을 남겨서 김일성, 김정일 혹은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아무데나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수교가 안 된 곳에? 필리핀하고 북한은 수교가 안 돼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건 정치인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 리오남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가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뭉개면서 검찰에 의해서 조작되어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고요. 어쨌든 김성수 평론가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억울한 지점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례를 들었던 거고요. 예. 자, 신현식 대표님. 계좌로 줬나 보자. 저기 댓글도 올라오고 아마도 계좌가 다 동결된 그리고 계좌로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했어요. 주장이 그렇게 현금도 공소장 보고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 줄 때 계좌로 이체하면 다 현금이에요. 예. 또 차명 계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죠. 재판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 그 북한으로 간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필리핀에서 같은 시기에 김성태 도박했다는 주장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수 평론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비교 설명한 것 같은데 살인자가 살인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이 수사가 조금 미진했던 거라. 예? 그게 아니라 망치로 때려서 죽인 거로 나왔어요. 어쨌든 죽은 거예요. 밝히면 돼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심각한 게 아니라 재판 결과, 수사 결과 둔기로 돼요. 맞은 게 국과수에서 밝혀졌는데 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은 당연히 무죄가 돼야죠. 그게 어떻게 수사가 미진했다고 얘기합니까? 조작 수사지. 예를 들은 거지. 예를 조작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있잖아.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그놈이 망치로 때렸던 칼로 찔렀던 하여튼 죽인 건 살인자란 얘기지. 조작. 그래서 이게 김성수 평론가는 사람을 죽였는데 유영철이 원래는 망치로 때려 죽였는데 칼로 죽였는데 이건 조작 수사다. 유영철은 무죄다.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유영철이 살해를 안 했으면 그 유영철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야죠. 아니 그게 정의 아닙니까? 범행 도구가 살짝 법에 의해서 이거지.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요, 병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대장동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가뜩이나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 더 연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전략은 어떻게든 재판을 늘 길게 끌어가지고 대선 때까지 가보자라는 것이고,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다 병합하게 되면 사건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내용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꽤 많은데 몇 가지 요것만 같다 뇌물 부분만 같으니까 병합하자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